그 후 11월부터 4월까지 어떤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꽤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고 봐요. 시월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. 2년차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. 왜냐면은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이 와가지고 2년을 쫓겨날지 아니면 6년 더 할지 그런 게 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2년차에는 대부분 미국 증시가 빠져요.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한국 증시도 당연히 안 좋고요. 일단 한국 증시를 예측할 때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랑 85에서 90% 정도 따라갑니다. 그래서 26년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. 주식, 암호화폐, ETF까지 원픽 리포트.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자산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일단 지금 12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,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11사 청구 구간에 들어왔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예상과 다르게 이 50지옥이 생각보다 괜찮았단 말이죠. 특히나 네.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,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약간 좀 엇갈린 것 같고, 코인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, 한국 증시도 11월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지금 12월에 달리는 그런 모양새고, 미국은 좀 박스권인 것 같고, 그래서 이번에 11사 청구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.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. 뭐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봤죠. 이제 5월, 10월이 유난히 좋은 경우, 이제 그 후 11월, 4월은 어떤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꽤 괜찮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이제 5월, 10월이 그러니까 이게 계절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. 이게 그 시장의 흐름이 정상적이면은 계절성대로 가는데 25년처럼 누군가 이제 트럼프가 되겠죠. 네?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시장을 이제 확 흔들어 놓으면은 이제 계절성이 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근데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좀 이렇더라고요. 이제 원래 갈 때 이제 못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못 가는 게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, 또 반대로 이제 못 갈 때 가면은 그 좋은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5월, 10월에 뭐 사실 늘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. 당연히 올해도 굉장히 좋았고 과거에도 당연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5월, 10월이 좋았을 때 그 후 11월부터 4월까지 어떤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꽤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고 봐요. 11월, 4월 이번에도. 이번에 특징이 자산 군별로 좀 갈리잖아요. 그건 맞습니다.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보니까 이제 업토버 랠리를 기대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롱 포지션에서 대규모 청산 물량이 나왔고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에서도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코인 쪽도 11사 괜찮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, 코인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주식 쪽이었고요. 코인은 별로 안 좋게 보고요.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사실 말씀하신 그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개의 이론이 있었어요. 두 개의 파벌. 첫 번째는 4년 사이클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라가 첫 번째 파벌이었고, 두 번째는 이번에 좀 다르다였어요. 이번에 다르다라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, 코인이라는 게 좀 이제 메인스트림에 올라왔고, 이제 미국 주식 흐름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, 유동성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 두 이론이 부딪혔고, 논리적으로는 이번이 다르다 파벌이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했는데,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그 4년 사이클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. 네. 이미 4년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반감기 18개월 후부터 떨어지는 것이 원래 정석적인 흐름이었는데 아주 정석적으로 실제로 가고 있고요.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비트코인 상승장이 한 1060일 정도 이제 가는데 정확히 한 1060일 가고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그 22년 11월 그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, 보통 이게 떨어지면 한 1년 정도 떨어지게 되죠. 네. 이번에도 그게 뭐 크게 다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그 전까지는 커플링 돼서 사실 움직였는데 이번엔 확실히 디커플링 돼서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네요, 진짜. 네, 그래서 진짜로 그 4년 만에 늘 오는 이제 그 사이클이 이번에 그냥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 기술적인 지지선들도 사실 뭐 거의 다 깨졌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그냥 내년 9월, 10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, 그냥. 네. 보면 항상 보면은 전 고점 거기까지 빠지더라고요, 일반적으로 봤을 때. 네,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질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,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오를 때 좀 많이 못 올랐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있고,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7만 불 정도가 강한 지지선이기는 합니다. 이제 그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,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고점이랑 비슷하고요. 이제 전 고점도 한 그 정도였고, 그리고 이번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한 것도 한 7만 불 정도였어요. 트럼프가 당선된 그 시점 때문이고,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생산하는 이제 채굴 단가, 채굴 단가가 7만 불 정도이거든요. 그 모든 것이 한 7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7만 불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은 맞기는 맞고요. 물론 그게 깨진다고 하면은 이제 5만 불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죠. 그 7만 불 밑에 6만 불이 하나 있는데,
근데 6만 불은 뭐냐면 이제 그 50, 그러니까 주 단위 2평에 아니다 이제 200주 2평이 한 6만 불 정도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이 과거 10몇 년 동안에 그거를 깬 적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늘 하단이 좀 그 200주평 요거였거든요. 그게 한 6만 불 정도입니다. 네. 근데 또 거기보다 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보통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빠지는 폭이 한 75에서 90% 정도인데 그게 좀 완화돼가지고 60에서 70% 빠진다라고 하면은 48,000에서 5만 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7만 불의 강력한 지지선이 하나 있고 그 밑에 6만 불의 또 강력한 지지선이 하나 있고 그거 망가지면은 이제 5만 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.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. 예. 그렇다면은 내년 자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보통 홀수회보다 짝수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네, 그거는 네. 확실하고요. 네, 그거는 확실하고. 그래서 저도 심심해가지고 이제 어제 좀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로 이제 11월부터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. 이제 11사 천국 이런 것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. 그 IMF 후부터 이제 홀수, 짝수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홀수에는 그 몇 배 벌었던 몇 배 벌었던 것 같아요. IMF 후부터. 홀수회 코스피. 합산 수익률 네,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예요? 코스피 지수 합산 수익률. IMF 이후니까 뭐 증시도 그때 IMF 직후에는 뭐 몇백밖에 안 됐으니까. 예, 그러니까 이제 99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. 99년, 2001년, 2003년, 2005년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그러면은 한 시장 상승률의 한 두세 배 정도? 그러니까 한 대여섯 배 그 정도 되지 않나요? 아니요, 27배요. 27배예요? 네, 27배예요. 네. 그것도 배당도 빼고.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그렇죠. 27배이고. 네. 그리고 저기 짝수는 어떨까요? 짝수에는 오히려 안 좋겠네요, 그러면. 네, 그렇죠. 네. 마이너스 한 20-30%? 아니 65%. 65%. 네, 네. 네. 그리고 코스닥은 어떨까요? 코스닥. 홀수의 짝수에. 네. 코스닥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. 네. 뭐 비슷하지 않나요? 아니 조금 달라요. 달라요? 코스닥은 21배 그리고 그 짝수 쪽은 마이너스 96%. 네. 96%요? 네. 그게 약간 재밌죠. 네. 닷컴법을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가 그러면? 근데 닷컴법뿐만이 아니라 00, 02, 04, 06, 08 뭐 다 떨어졌어요 보면은.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22도 떨어졌고 24도 안 좋았고 해가지고 좋은 게 별로 없어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게 별로 없고요. 아무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홀수가 되게 좋았고 짝수가 이제 별로 안 좋았고요. 그래도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래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99년 후에 홀수에 늘 올랐고요. 짝수에는 7대 7이었어요. 그러니까 7번 오르고 7번 떨어지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짝수에 늘 떨어지는 건 아니다. 반반 정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제 미국 주식이 내년에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. 그게 제 생각이에요. 네. 그리고 코인은 안 좋고. 네.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. 예. 항상 2년차 중간 선거는 시장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네. 않아요? 그 2년차, 6년차가 많이 다르고요. 네. 그 이제 2년차와 6년차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2년차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에 와가지고 2년을 쫓겨날지 아니면 6년 더 할지 그런 게 좀 결정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시장이 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선거이거든요. 그래서 2년 차에는 대부분 미국 증시가 빠져요. 그러니까요.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네. 한국 주식도 당연히 안 좋고요. 네. 6년 차는 근데 좀 다른 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레임덕은 무조건 올 것이고 2년 후에 이 대통령은 물러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은 선거예요. 6년 차 선거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기니까 6년 차로 치는 거군요. 그러면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트럼프는 어떻게 하든 간에 2년을 쫓겨날 것이고 그래서 중간선거 후에는 아마 곧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고요. 다음 선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보통 여당이 표를 잃어요. 그래서 최근 100년 동안을 보면은 여당이 표를 잃은 경우가 90% 정도였고요. 여당이 더 오히려 표를 추가한 경우는 10%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여당은 어느 정도 표를 잃을 것이고 대통령의 힘은 약화가 될 것이고 레임덕이 올 것이고 2년을 쫓겨날 것이다. 그게 딱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. 이 모든 것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.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.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마지막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이고요. 선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화당을 돕고 싶겠죠. 그래서 돈을 많이 풀 겁니다.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 돈을 많이 풀린다.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1945년 후에 6년차 선거가 6번 있었어요. 총 6번 있었는데 그 6번 모두 미국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평균 수익이 20% 넘었어요. 네. 근데 그 6번 중에서 고비가 좀 있었거든요. 이제 두 번 다 한국이 인볼브가 되어 있는데 1950년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고요. 그래서 그때 딱 그 주식시장을 보면은 6월 7월에 좀 떨어져요. 미국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는데 8월부터 급반등 해가지고 1950년은 아름답게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또 98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이 망했죠. 한국뿐만이 망한 게 아니라 아시아도 망하고 러시아도 세트로 망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주식시장을 보면은 연초에 막 오르고 있다가 그때 한국이 망하고 러시아 망할 때 몇 개월 동안 이제 쫙 급락했다가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.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데 그만큼 6년 차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해외에서 초악재가 터져도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요. 네. 그래서 내년은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게 보고
보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이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네. 뭐 헌법 개정에서 3연임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게 가능할까요? 네.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헌법 개정을 하는데 네. 표가 몇 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네네. 그냥 과반수로 안 될 수 있는데요. 그런 뭐 중요한 대부분 거는. 이제 3분의 2 이상 뭐 될라나요? 잘 그럼 될 리가 모르겠네요. 없잖아요. 그러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만들어놔요.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면은 네. 이런 건 어때요?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한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잡거나 민주당이 잡으면은 이연임하고 네. 정권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돼 있잖아요. 예. 근데 만약에 또 공화당이 되거나 뭐 그럴 경우랑은 또 상관이 없나요? 뭐 증시 뭐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는. 일단 기본적으로 6년 차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네네. 6년 차라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선거가 아니고 중요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8년 차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. 이제 8년 차라는 거는 그 있었던 대통령이 이제 물러가고 네.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정말 극대화가 되고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2028년의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완전히 극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이쪽에서는 극우가 나올 수가 있고 저쪽은 극좌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왠지 2028년에. 그래서 그때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리고 트럼프는 나가는 입장에서 시장을 크게 부양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.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러네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28년이 좀 확실히 어려울 수가 있죠. 그때가 확실히 고비예요. 그리고 그거를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27년 그 하반기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는 뭐 굳이 그렇게 부양 안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2027년부터나 아무튼 그때는 약간 좀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겠네요. 증시나 뭐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27년부터 좀 슬로우 다운이 시작되고 28년에는 뭐 크래쉬가 오거나 그럴 수도 있죠. 네, 사실 한번 올 때가 됐잖아요, 또. 그렇죠, 사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좀 살펴보겠는데 네. 한국은 짝수의 대통령 임기 2년차에 지방선거까지 겹치는 해입니다. 네.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분리과세도 뭐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예요. 한 25%로. 물론 네. 이제 초고소득 같은 경우에는 30%가 되긴 하는데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은 내년 그 한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일단 한국 증시를 예측할 때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랑 85에서 90% 정도 따라갑니다. 한마디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떨어질 가능성이 85에서 90%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 시장이 오르면은 그 해 한국 시장이 오를 확률이 85에서 90% 정도인데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아마 좋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통계 이제 그 군부 정권 후에 이제 민주당 쪽도 집권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힘과 그 아류들이 집권한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네. 정확히 반반이거든요. 근데 그 반반의 순위를 어떻게 놨다고 보세요? 민주당 쪽, 이제 저기 국힘 쪽 이렇게. 근데 이제 보통 뭐 민주당 쪽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게 네, 그거는 확실하고요. 그렇죠. 네. 돈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것도 총수율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총수익률. 예. 글쎄요. 한 10배 되나 그러면? 민주당 정권 때 10배고 막. 거의 정확히 맞추셨는데요. 네. 그러니까 12배인데 아. 배당 제외하고, 네. 네. 그러니까 배당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겠죠, 당연히. 네, 네. 네. 그럼 이쪽은요? 그러면은 반대로 한 마이너스 한 20, 30%? 50%? 마이너스 50%더라고요. 50%. 마이너스 52%. 그래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한 그 16년 동안에 13번 올랐어요. 그러니까 13번 오르고 3번 떨어졌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26년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. 특히 또 1년차, 2년차에 많이 올라요. 아무래도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때가 그때이고, 그때 돈을 많이 풀거든요. 이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. 맞아요. 25년에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고,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 개선 뭐 이런 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26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 사이클도 좋고요, 지금. 아, 맞아요. 실제로 반도체. 삼성전자, 그 하이닉스 이쪽도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컨센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그 순이익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늘어나는 거는 버블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수순인 거죠, 사실은. 네, 그래서 내년에도 민주당이 돈을 많이 풀 것 같고, 네, 그리고 제도 개선도 되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도와주고 그래서 26년까지는 한국 시장이 좋다고 봅니다. 결국 27년에는 홀수이기 때문에 설마 첫 떨어지는 홀수가 되겠습니까? 네. 아, 그래서 27년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27년도 있다. 꽤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28년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네. 그리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7년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해외 압박을 주고 압박을 거두어들이는 해가 좀 굉장히 일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2, 3년 차부터 해외를 압박하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1년 차는 보통 자기 나라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해외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고 2, 3년 차부터 이제 해외 긴장을 높여가고 그리고 이제 7, 8년 차에는 완화를 시킵니다. 왜냐면 자기는 이제 굿가이로 끝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고 힘도 별로 없고. 근데 이제 트럼프는 좀 예외인 게 이 양반이 1년 차부터 하도 이제 해외를 때렸고 그게 이제 올해 계절상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보통 2, 3년 차부터 때리는 것이 정석인데 이분은 이제 1년 차부터 오자마자 퍽퍽 때렸잖아요, 이게. 네. 근데 아마
아마 트럼프도 제 생각에는 7, 8년 차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말대해져가지고 좀 덜 때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크겠죠. 지금까지 대통령도 늘 그렇게 해왔어요. 네. 일기 때도 말기는 덜 때리고. 네. 아 그렇죠. 그 일기 때도 18년, 19년에 심하게 때리다가 한 20년 되니까 중국이랑 뭐 협정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긴장을 조금 완화시키고 갔어요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원래 그래요. 미국 대통령들이. 네. 트럼프가 뭐 유별난다라기보다도 유별나긴 하지만은 네, 좀 유별나긴 해요.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. 패턴은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그렇죠, 있겠네요. 네, 정치적인 논리가 있으니까요, 그것도 다. 네.